선생님, 교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커리큘럼은 아이 수준에 맞춰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이제 대치동에 학원을 보내시는 어머님들 중 걱정거리 중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학원들이 좀 상위권 위주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많은 학원들이 이제 어떤 한 과정이 몇 개월 안에 끝나야 돼, 그 다음에 어떤 교재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은 반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성실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게 당연히 좋은 커리큘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천천히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교재가 너무 어려우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쓴 거를 그냥 받아 적기 하고 오는 그런 수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은 한 과정이 끝났을 때 본인 걸로 만든 건 이제 얼마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그 교재를 선택한다고 하는 게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교재를 선택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학생들의 기본기를 잘 닦는다고 하죠. 잘 닦을 수 있는 교재들을 좀 선택하는 편이고, 좀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어떤 과정을 진입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교재가 제 머릿속에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제 크게는 이제 고등과정 기준으로는 RPM과 기본 정석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수준, 학년, 성실도, 이런 거에 따라서 교재는 좀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과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난이도, 다 똑같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과 난이도, 양에 따라서 그 할애하는 시간도 좀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업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제 수업은 크게 3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수업 구성이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이제 정석으로 진도를 나갈 때 이제 제가 개념 설명 후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보기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잘 이해하고 있구나를 제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기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문제를 설명할 때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학생들과 문제 설명할 때 답을 내주지 않아요. 학생들과 진짜 적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문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이용해야 돼? 그걸 이용하려면 우리 뭘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주고받다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 싶으면은 설명 거기서 멈추고, 살짝 학생들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마무리시키게 합니다. 이렇게 기본 문제를 풀게 되면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채점을 하고, 그게 마무리가 된 학생들은 이제 유제 문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진도 나간 날 보기 문제, 기본 문제, 유제 문제 이렇게 풀면서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개념 좀 정리하고 공식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그날 숙제로 그 해당되는 유형들을 부교재로 숙제로 나가거든요. 그 숙제들은 조금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운 그런 것들을 숙제로 나가게 돼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오답을 했다. 그럼 그 다음 시간 숙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연습 문제를 숙제로 나가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연습 문제까지 오답을 했다 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원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단원에 대해서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미루지 않는 수업인데요. 어머니들께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수학학원을 다니다가 엄마 나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나 수학 이해가 안 돼, 포기할래 라고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겪으면서 학생들이 그러는 이유 중 큰 이유가 이제 미루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자기가 뭐 저번 시간 해야 되는 거 미루다가 오늘 시간, 오늘에 해야 될 걸 미루다가 다음 시간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 할 자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 다니겠어 이런 경우가 있고 뭐 그 다음 이후로는 이제 전 단원, 전전 단원들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현재 단원을 듣고 있는데 자기가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이걸 안 되겠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미루다가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루다가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저는 그날마다 우리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 여기까지 수업 시간에 풀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 갈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한 사람들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서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가 조금 자신 있는 특징인데요. 이제 학생들과 밀착하여 성장시키는 수업입니다. 첫 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보기, 기본 문제, 유제 푸는 걸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 채점을 하고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숙제에 와서 오답하는 문제들은 제가 직접 다 채점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올바른 사고 과정, 올바른 풀이로 답을 도출해냈냐 이런 걸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수학을 제대로 공부함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고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수학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수학을 하나씩 좀 쌓아가는 재미에 흥미를 느끼고 그게 결국 이제 과정을 끝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학생들과 일일이 옆에서 다 붙어서 확인하면서 성장시키는 그런 수업을 마지막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적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근 대치동에서 정말 핫한 테스트죠. 누적 테스트가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상적인 상황은 학생들이 전주나 전전주에 배웠던 개념들을 정말 잘 학습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좋은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런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이제 뭐 다음 단원, 다다음 단원을 배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개념들이거든요. 그 개념들은 보통 전 단원이나 전전 단원들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원 테스트에서 주로 이제 전 단원에서 전전 단원에서 꼭 필요한 개념, 다음 단원으로 이어질 개념들, 그리고 학생들이 헷갈렸던 그런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 테스트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하는 게 그럼 어머님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 과정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원 테스트에서 일정 문제 비율 이상을 좀 융합 문제를 좀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수를 배운다고 하면은 대수랑 공수원 관계되어 있는 융합 문제 하나, 대수랑 공수2 연계되어 있는 문제 하나, 이렇게 계속 출제를 하니까 학생들이 공수1과 공수2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개념들은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계속 중요한 부분에 노출시키면서 복습시키고 있습니다.